아까 이어서 그러니까 수익 나신 분들 말고 아직 네. 수익 구간에 접어들지 못하신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네. 게 그냥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시라면 네. 각도기님이시라면 어떻게 네. 하실 건지.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게 8월 달 이후에 개인들이 들어온 8월 달 이후 자금들이 어떻게 될 거냐. 네. 근데 그 앞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면서 점점 커지면서 8월 달에 확신 가운데 돈이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주변에도 다 그렇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왜냐하면 안 떨어지니까요. 네. 기다려도 네. 떨어지면 들어가겠네, 들어가야지 하는데 안 떨어지니까 네. 그때 이제 한번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준이 시장을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고,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독일마을 분들이니까 네, 오늘 권순장의 브릿지 이거 2부까지 보신 분들은 운이 좋다. 네, 2부만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많은 노하우 속에서 말씀드리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을 연설 이후로 그렇게 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 파월 이름을 알아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름을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투자에 중요해요. 딴 데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은 오랫동안 그걸 경험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뭐냐면 연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반응을 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믿으셔야 돼요. 이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돈 안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휘청휘청한 거예요. 물론 유동성 많습니다. 유동성 많다는 건 미국의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로 100만 채가 넘었어요. 2006년도 이후에 최고 기록이에요. 이거는 2006년도는 부동산 버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버블을 이을 만큼 돈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면 조정을 했냐? 조금 많이 달렸으니까 조정을 한 거고. 그 눈치 빠른 주식시장이 연준인 형이 이번에 좀 뒤로 좀 비껴나 있네. 그러니까 시장에 빠진 것이고. 그러면 계속 빠질 거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경기가 무너지고 박살이 났다. 응?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3월달 같은 대책을 또 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3월달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겠죠. 그렇죠. 그거죠. 안 생기게 하겠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3월 같은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번 코로나는 그 김단태 씨도 그걸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전쟁이에요. 지금 이건 전쟁이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3월달에 제가 그 표현을 했죠. 3% 나가서 연준이 타락했다.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 이건 좀 과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떠먹여 달라는 대로 다 떠먹여 준 거다. 실제로 그래요. 다 떠먹여 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컬어 파워 그 누구지? 우리 그 김일구 상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018년에 조진 것이다. 뭐냐면 2018년 그 왔을 때 그 연준이 금리를 한번 잘못 내리고 나서 시장이 박살을 나니까 그 다음에 항복하고 시장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그러니까 시장이 엉엉 울면 그냥 뭘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상태로 와서 계속 몰려서 이렇게 왔는데 그 3월 때 보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뚜껑을 딱 따고 보니 진짜 전쟁 상황이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안 했으면 공황 왔어요. 3월 달에 연준이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 공황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공황을 막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못 막으면 또 무슨 얘기냐? 다시 공황이 온다는 얘기죠. 공황이 오고 연준이 그동안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망치고 나면 더 힘들다. 그러니까 댐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야 맞죠. 네, 그렇죠. 그 두 번의 경험, 강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냥 3번의 경험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 29년도 대공황. 그땐 몰라서 당했어. 진짜 긴축을 했단 말이죠. 돈을 풀어야 되는 돈을 하고 막 근본 이제 막 얘기하고 막
10년을 망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회복하는데 2차 대전 때까지 걸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경험을 했으니까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완전히 작살나고 나서 그때 돈을 풀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경험을 했고 2007년도 리만 사태 때 헬리콥터로 뿌렸죠. 근데 그 전에 뭐가냐면 리만이 무너뜨리게 하고 나니까 상황이 훨씬 안 좋아졌어. 이거 결론은 뭐냐면 망하게 안 하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망하고 나서 해결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 안 망하게 하고 건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걸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던 거고 결국 잘했던 거.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잘했다고 했겠어요. 돈같이 이렇게 땅으로 그냥 캐시에서 트래시를 만드는 돈을 쓰레기로 만드는 이 상황들을 왜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공황 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공황을 다시 오게 하겠느냐는 거죠. 아니다. 막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연준 형이 정 안 되면 등장을 할 것이다. 네, 거기에서 제가 좀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네. 말만 하고 할 게 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이 말만 이렇게 하고 의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이렇게 쏙쏙쏙쏙 집어서 돈을 못 줘. 이런 역할을 너네들이 해야 경기가 사는 거지. 우리가 더 이상 뭘 한다 그래서 경기가 살진 않아.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페이크. 그냥 네. 우리가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할 건 있지만 네. 혹시나 모를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예비로 남겨두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유튜브의 폐해네요. 이게 일반인들이 할 질문이 아닌데. 일반인 제가 대신해서 유튜브로- 브릿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브릿지로?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야, 진짜 너무 많이 봤네. 진짜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 사건은 실물 사건이라는 것이죠. 실물 사건이에요.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은행에서만 행동할 수 있어요. 은행과의 거래에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에 돈을 꼽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보고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네네. 파월이 이제 3번의 의회를 가면서 앞선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돈 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한 그 금융거래만 가능한 것이다. 실물에 돈을 꼽아줄 방법이 없다.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보고 자꾸 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월이 앓은 거죠. 월가가 앓은 거예요. 할 게 없구나. 근데 부양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뒤집어서 해결책 이번엔 뭐냐? 이번 시장의 반등은 부양책 나오면 반등이에요. 간단합니다. 부양책이 나오면 반등이에요. 거기에서 또 이제 저희 부양책이 과연 나올까? 민주공화국 맨날 저렇게 싸우고 미국 대선은 뭐 11월 3일인가? 네. 제가 다른 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맞죠? 그리고 뭐 12월 10일인가가 뭐 뭐죠? 거기 투표인단이 또 이제 승인을 해주고 뭐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혼돈의 시기가 네. 뒤에 남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자꾸 지금 그 트럼프가 우편 그런 거 안 되고 뭐 대법관 이거 법원 판결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 뭐냐면 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불복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시장이 덜컹덜컹 할 건데 여기서 경제까지 말아먹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민주당 탓을 하겠지만 민주당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탓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말아먹는 상황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10월 초쯤 되면 뭔가 가부간에 가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릴 게까지는 아무리 뭐 정당 간의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시장을 미국에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미국의 시장은 미국의 미래입니다. 미국인들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즉 미국인들의 미래가 즉 그 시장이 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을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공부해 보면서 요즘에 다시 한번 제3 느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주식하고 조금 다른데 네. 요즘 이제 금값이 많이 2,000불 넘었다가 1,800불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쌀 때 좀 사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내 자산의 일부로서. 네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금 투자하신 분들이 2,000달러에서 또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3,000불 간다 그 얘기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점점 해서 8월 달에 내 돈이 가장 많이 네. 이제 실려져 있는 주식의 비중에 똑같이 지금도 뭐 해볼까 이러다가 뭐예요. 2,000불 넘어가니까 야 3,000불 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자. 다시 한번 제발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좀 그쪽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고요. 이 금은 세스클라만이 이건 투기라 그랬어요. 세스클라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독일 책방에서 얘기를 할 건데 세스클라만하고 굉장히 훌륭한 미국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와 투기를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냐? 투자했는데 배당이 나오면 투자. 투자했는데 배당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다리기 같다라는데 가격의 흐름만을 놓고 베팅하는 건 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금은 투기라는 거죠. 근데 금이 그러면 딱 어떤 때 그 의미가 있느냐면 통화 가치가 똥값이 된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값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 그것은 조금 애매한 게 왜냐하면 이미 금 가격은 1,300불에서부터 오른 상태거든요. 물론 뭐 2,500불도 가고 3,000불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올라온 것까지도 감안해 보면 밑으로도 열려 있거든요. 위아래 다. 이번에 우리가 그 경험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모든 자산의 비중을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저축을 에 넣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주식에 다 넣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만약에 금이 없다 그러면 실어 놓는 거는 괜찮은 투자인가요?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자산은 가격을 정확히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이거예요. 코스트 에버리지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가격을 적립식으로 계속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운에 맡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가치를 회복시켜 줄 것인지는 운에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강하게 예측하지 마세요. 왜냐면 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최근에 있었는데 틀렸잖아요. 이게 강하게 예측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뭐 달러도 그러니까 환율은 진짜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던데 환율도 사실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될지는 물론 조금의 변동은 있었지만 1,150원 얘기가 나올지는 제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밴드상 평균치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랬었는데 그 3월 달에 일일권은 진짜 뭐 1,290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원을 보실 때는 위안화랑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근본을 보셔야죠. 환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체력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은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왜 자꾸 이러느냐?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GDP 할 때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가 소비, 하나가 투자, 하나가 정부, 하나가 수출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대할 정도로 수출입이 큽니다. 즉 수출이 커요. 그 중에서도 네트를 치면 수출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너무 큰 나라예요. 지금 상위 10개 종목 꼽아보세요. 수출 종목 아닌 게 있나? 저거 있구나. 셀트리온 그것도 수출하지. 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수출 기업인데요. 그 수출 기업들이 그 일부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재라고요. 중간재는 뭐냐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뭐냐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 개별 주식으로 봐도 높은 고퍼를 못 받잖아요. 고퍼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소비재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퍼 20, 퍼 30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퍼 20이라고 하면 이 말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수익률로 5%잖아요. 그죠? 네. 30 빼면은 몇 프로야 수익률이? 3.3? 네, 그 정도잖아요. 3.3%. 네.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1%, 2%니까 3.3%도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퍼 30도 줄 수. 왜냐면 안정적으로 돈만 벌어주면 얘가 나한테 배당을 2%, 3%만 주면 퍼가 30배든 40배든 무슨 상관이야. 은행에서 1.5%밖에 안 주는데 얘한테 갖고 있으면 3.5% 주면 사실 얘가 퍼가 50이든 퍼가 70이든 퍼가 80이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은행보다 많이 돈을 받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네, 하셔도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들쭉날쭉한 거는 갑자기 배당을 10% 줬다가 배당을 0%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익금을 배당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적자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하게 적자 안 내고 계속 꾸준히 가고는 있지만 오늘 배당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배당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 그 배당만 받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해는 잔치를 벌이고 어느 해는 굶어야 되고 이거는 그럼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높게 평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 전체가 그렇잖아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환이 사실은 강세여야지. 경상흑자가 이렇게 빵빵 딴 나라보다 많이 나고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는 건 할인 요인이죠. 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하는 상당한 할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통화다. 북한에서 총 쏘면 또 난리 나고. 근데 그거는 3일밖에 안 가요. 네,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거는 시장에서 영향 3일밖에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외국이 그걸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그걸 디스카운트 요인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둔감한 건 같아. 네, 이번 주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근데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배당 투자할 만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 쪽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배당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죠. 예, 배당이 너무 좋은데도. 그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리츠는 제가 최근에 저희 IRP 캠페인에서 가입하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리츠가 요즘에 공터예요. 빈 공터. 아무도 안 찾아요. 근데 사실은 6개월 전만 해도 리츠 못 사서 안달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엄청나게 비쌌었거든요. 네. 그렇다가 하나 더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요즘은 거의 처음에 공모가에 그렇죠.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공모가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얘는 사실 상당히 정해진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리츠는 지금 괜찮죠. 그러니까 현금 대신 리츠? 뭐 그거 오케이.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네, 네. 다른 그쪽 리츠 조만간에 하여튼 리츠 얘기하실 분 지흥시각대 TV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이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IoT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IPO. 제가 뭐라 그랬나요? IoT. 네, 나는 IoT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IoT. 네. 죄송합니다. 내년도 IoT는 이왕 나온 김에 IPO.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IPO인데 내년도 IoT는 상당히 뜨거울 수 있어요. 배그? 네? 배틀그라운드. 아니요. IoT 그거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 그 정치각도 TV에서 저희 후배하고 했던 AR, VR과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해볼 대목인데요. 지금 UWB를 이번에 신규 애플의 그 오버헤드 이어폰에 UWB 칩이 들어가요. UWB가 뭐냐면 울트라 와이드 밴드예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러니까 NFC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을 이렇게 딱 찍으면 삑 하고 결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한 1km 거리까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몇십 메타 이상의 거리에서 통신이 되고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와요. 저는 이거 AR, VR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얘네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어폰, 핸드폰, 그다음에 나올 안경. 애플 글라스 이거가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UWB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에어택으로 지금 먼저 하나 나왔어요. 에어택으로 멀리서 이렇게 띡띡 찍는 거. 그것도 UWB죠. 근데 얘네들이 근거리에서 뭔가를 막 원격으로 하고 싶어하는 뭐를 지금 만들고 있어. 분명히. 그 사전 조치 작업으로 UWB를 하는 거고 이게 IoT하고 연결될 거라고 저는 봐요. 요즘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만물 인터넷. 이 얘기 안 하거든요. 요 시장 저는 열리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다음 차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업종 또는 투자할 산업 영역은 이 IoT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말고 이제 공모 시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카카오 게임즈, 그 저번에 그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다 따상 뭐 이렇게 이제 따상하고 또 상한가 때리고 쭉 빠지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빅히트 엔터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크래프톤인가? 그것도 네, 상장 크래프톤. 예정이 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카뱅.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시총을 합친 것보다 큰 카카오뱅크.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공모를 신청하면 제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그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1억 3천 정도를 넣어야 한 주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못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모 시장에 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하여튼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안 가려고 그래요. 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빅히트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미들의 역할이 예, 아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일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많이 말씀하시면 득보단 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아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진짜 한 5조만 사도 아미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근데 야, 제가 여기에서 그 그로스 파인더라고 네. 여기 인터뷰 하셨죠? 네네네. 거기 블로그에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던데 제가 굉장히 오면서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주식 투자 네. 한국에서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아는 데 있으셔야죠. 아는 데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 해외 투자를 하시려면 해외 투자를 상당히 아는 쪽으로 아는 것만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강의에서도 강렬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처음에 1을 얻으려면 10,000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1,000을 투자하면 10을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을 투자하면 100을 얻고요. 나중에는 10을 투자해도 1,000을 얻고 나중에 1을 투자해도 10,000을 얻어요. 이게 이쪽 시장의 생리예요. 즉 실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리턴이 커져요. 근데 처음에는 쏟아 부어야 돼요. 자원을 쏟아 붓고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고 심리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현재 사실 저는 그래요. 열심히 노동해서 노동소득으로 잘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화폐가 중심이 된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화폐 자본주의예요. 그렇다면 화폐의 가치 변동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화폐의 가치 변동은 노동소득으로 커버리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즉 시간과 화폐 가치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인들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70, 80년대 그 화폐와 시간 가치를 내 거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저금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조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화폐와 시간을 내 거로 만드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게 문제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거를 어쨌든 평생 내 옆에 두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마음을 이렇게 먹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증시각도의 TV 하면서 하나의 북성 프로젝트 중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증시각도의 TV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일반인들로 하여금 금융지식을 조금 높여서 화폐와 시간의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저변을 좀 깔자. 즉 그걸 제가 이런 표현을 했다가 한번 욕을 먹었는데 유태인 금융지식을 우리 거로 유태인 금융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듯이 이제 우리 한민족이 금융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런 유태인 같은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유튜브로 인한 그런 시장이 형성됐고 우리도 이렇게 개국을 했으니 우리도 조금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부터 오래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돈을 굉장히 뭐예요? 혐오해. 멀리 하라 하셨어요. 돈 세다가 애들 가면 뭐예요? 주머니에 돈.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고스톱 치다가 지나가면 네. 되게 쉽게 이렇게 줬어요. 야, 뭐 담배 사와, 잔도 니 해. 뭐 이런 식으로. 고스톱이 금융이네. 네. 예, 뭐 저희 주변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받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투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돈은 노름판에서 어릴 때 많이 받고,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돈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가까이 두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 금융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네. 불로소득이, 노동이 없는 소득이 나쁜 소득은 아니거든요. 아, 이거 정신노동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주셨으면, 뭐 조금 더 나가자면 그 미국이 중국에서 결국 먹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저를 힘이 센 거기도 하죠. 네. 우리가 쪽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아시아권이. 그래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또 그 뭐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자녀들한테도 돈에 대해서, 돈은 소중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요,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 또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품위를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품위를 지키면 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뭐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제학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케인즈가 너무 멋있었던 게 죽으면서 이러잖아요. 아, 샴페인을 좀 더 먹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충분한 교우 관계. 그러니까 자신이 획득한 그 실력으로 인한 그 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잘 지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품위 있는 부자들이 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냐 하면 돈 하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무화시키는 거죠. 다른 건 의미 없어. 다른 건 의미 없어. 이것만 의미야. 하니까 주변 사람 자꾸 이렇게 쳐내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잖아요. 집중해야 잘 되니까. 너무 집중하다가 다른 거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품위 있게 이것들을 잘 내가 관리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리를 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돈의 주체가 이제 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좀 편안하게 하려고 만든 코너가 권순장의 브릿지인데, 오늘은 시국인 만큼 조금 이렇게 깊은 이야기, 또 흥분도 해가면서 또 혹시 더 용어나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저희들도 좀 품위 있게 와인을 한잔 하면서 네. 괜찮나요? 네, 좋죠. 네. 짠! 네, 짠 하면서 취중. 네. 취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이 아직, 저 추석 전에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10만이 돼야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아니, 저는 사실 예. 10만 될까 봐 지금 무서워 죽겠어. 왜냐면 라이브 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되게 기술치잖아요. 예. 기계치고.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참고로 저희 이거 찍는데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네, 이거 비밀입니다. 저희들끼리만 아는 비밀. 아무튼 오늘 권순장의 브릿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편안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